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제가 제보드린 그 핵심 내용, 뭐 선거인 수랑 투표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서 뭔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그 내용과는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내용을 좀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했냐 하면,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집계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자료에 좀 오류는 없는가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가입하고 있는 톡방에다가 한 40명 정도 되나요? 그래도 무슨 장교 출신이라고 하는 동기 모임이라 좀 뭔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쪽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제가 만들었던 초안을 올렸다가 이거 뭐 완전 왕따 되게 생겼습니다. 왕따. 올렸더니 뭐 이런저런 내용을 올려서 너네 보고 이상 있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의견 좀 달라야 주면은 내가 그걸 좀 더 수정해서 이걸 좀 제보를 하거나 공론화하고 싶다 했더니 한 여러 글을 올리는데도 한 사람도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. 그러더니 아마 그 친구는 저기 전라도 무슨 낙도에 그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댓글에 답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쓰는데, 이 톡방에다가 정치적인 얘기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부정선거랑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완전 수구 꼴통이거나 뭐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하여간 그쪽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입견을 그렇게 갖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 변명을 좀 억지 변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요 데이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이 데이터는 제가 뭐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공병호 박사님이 방송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다가 알려드리는 건데, 자, 이 표에 보면 이제 뭐 아마 그런 내용이 다 요약이 돼 있을 거예요. 그 이상하죠? 예? 자, 그러니까 이 투표가 두 개로 나눠 있잖아. 사전하고 당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면 사전 득표율도 나오고 당일 득표율도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사전 득표율만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203명, 국민의힘은 42명이 당선이 됐었어야 돼요. 이건 뭐 참패죠. 무슨 개헌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었던 거죠.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110석, 국민의힘은 135석, 합계가 245개인가 그렇게 나오죠. 이제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가 있어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출마한 데를 따져서 뭐 이렇게 되는, 하여간 합계는 245명이 나오고, 이제 이 사전과 당일을 합친 총 득표율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62석, 국민의힘이 90석 맞죠? 아마 여기에 비례가 13석, 18석인가 더해져가지고 175대 108이 됐나? 자, 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또 뭐 맞다고 주장하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건 생략하고, 어쨌든 이제 뜨는 제보자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집계를 한 것 같아요. 공병호 박사님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니까. 자, 요 자료면 놓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 사이에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매도당하는 상황, 왕따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술안주 삼아 한번, 야, 니네는 왜 문제를 안 삼냐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다뤄보려고 합니다. 보세요. 이 숫자로 보면, 자, 국민의힘 볼까요? 당일로만 따지면은
5명이 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90명밖에 안 됐어. 그러면 당일에 이기고 떨어지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? 45명이죠. 요 135에서 90을 빼면 국민의힘 측에서 하여간 좀 사전선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45명이에요.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떨까요? 자, 사전투표 한 것만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했으면 203명이 되는데 당일에 죽을 써가지고 162명밖에 안 됐네요. 몇 명이죠? 빼면 41명이에요. 41명. 자, 뭐 당일이든 사전이든 어느 한쪽에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의힘이 45명, 민주당이 41명. 피해를 본 사람이 요 4명 차. 얘는 45명 피해보고 이쪽은 41명이 피해를 봤으니까 얘가 더 억울해서 과연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라고 이 난리를 치고 그럴까요?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 45명? 4명 차이? 이거 큰 걸 수도 있어요.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당일 선거에 뭐가 문제가 있어. 시계열로 따져도 그러지 않습니까? 사전에 먼저 됐고 사전을 먼저 투표했고 당일이 나중에 했는데 야 먼저 한 투표에서는 내가 이겼어. 근데 뒤에 가니까 당일 때문에 41명은 떨어진 거예요.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당일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왜 제기를 하지 않죠? 부정선거 아니면 부실선거 뭐 다시 해봐야 돼.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뭐 방송을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인천에 누구죠? 윤상현 의원인가? 이분이 21대에는 무소속으로 나오고 최근에는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으로 나왔고 여기에 마치 다시 리매치했던 분이 무슨 여자분 후보인데 21대에는 170몇 표 차이로 져가지고 이때는 윤상현 의원이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삐까삐까하게 경쟁이 됐나 하여간 170몇 표 차로 떨어져가지고 바로 무슨 선거 무효소송이라고 선거 무효가 아니고 뭐죠? 재심? 하여간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그거 번복하고 취소했었고요. 21대에는 이번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이 3개가 뭐 없는 상태에서 개표가 완료됐다나 어쨌든 하여간 문제가 생겨서 22란다. 남영인가? 하여간 남 후보 측에서 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뭐 또 느닷없이 그냥 오케이 나 졌어 그러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. 뭐 이번에는 4천 몇 표가 차이 났다니까 뭐 인정할 만도 하죠. 근데 보세요. 이제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이 어쨌든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거의 뭐 한 13% 많게는 뭐 16, 7%까지 전부 사전 투표율이 높아요. 이번에는 뭐 전라도, 광주, 저기 경상북도, 대구까지 해서 전국을 다 따졌을 때 250,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붙은 요 245개 투표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검증 안 한 거니까요. 공병호 박사님이 자료 제공받아 가지고 한 대로 보면 전국에 사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데는 한 군데도 없다. 전부 더불어민주당 승리다. 자, 그렇게 따지면 이 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에 21대 때 경험도 있고 사전 투표에서 자기가 유리한 거라는 걸 알고 이번에 못 찾은
최종적으로 사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시비가 붙었을 때 이게 개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내용을 처리하고 그냥 오케이 4천 몇백 표 차이 인정 그러고 했다는 게 좀 이해 안 되죠.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. 남 후보인가 이분은. 그러면 이 사람 개인 입장으로 보면 이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겠지만 뭐 또 그 얘기하면은 또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말할게요. 아무튼 이거 민주당에서도 억울한 사람은 41명 있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 지금 뭔가 전부 만족할 만한 그 선거 제도를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요. 왜 우파만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매도당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? 결국 이 투표가 두 개로 나눠진 거, 사전 투표하고 당일로 나눠진 거에서 문제가 시발이 됐고요. 이게 20대 선거까지는 이런 차이가 안 났었죠. 뭐 이기는 데도 이기고 지는 데는 지고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21대에서부터 무슨 조작값이니 뭐니 해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때 63대 37인가 67대 63대 37인지 아니면 뭐 67대 33인지 해서 이 뭐 조작값이니 해가지고 하여간 이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사전투표를 얻은 걸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걸 나누어진 게 문제고 나누은 상태에서 뭐 크게 상관없이 뭐 내가 한 4일 좀 활동을 덜 해서 떨어졌나 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졌다 이겼다가 아니고 그냥 뭔가 하여간 찜찜한 숫자가 개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거는 사전하고 당일로 따졌을 때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고치자 내지는 뭐 이거 저지른 사람들을 적발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고요. 이게 또 우연히 사전 득표율에 덕을 본 측이 이 뭐 민주당 측이에요. 사전에서는 뭐 203석이나 됐었으니까. 근데 이 반대쪽에서는 야 사전에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골수 우파가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162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최종 결과를 승리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이런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혹시 넌 야 개인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닫은 건 아닐까요? 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축구 편파 판정할 때 상황을 자꾸 이렇게 연상이 돼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 중동이랑 축구할 때 많이 겪었죠. 오일머니니 뭐니 해서 실력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뭐 심판이 편파 판정해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졌어. 난리 나죠.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었을까요? 반대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편파 판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경우 왜 기억을 못할까요? 그 우리가 억울하게 그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진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저 심판 때문이야 그러고 그러지만 뭐 중동 그때 그 경기에서 이겼던 중동 국민들이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? 강적 한국을 이겼다고 도시에서 보면 뭐 막 거리 행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것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좀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자, 총 투표수에서 졌는데 이 억울한 걸 찾다 보니까 사전에 문제가 뭐 많은 것 같네.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이제 더불어도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
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겼던 그 중동 국가 뭐의 입장, 하필이면 중동을 또 다른 나라를 갖다 빗댔네. 하여간 그, 그 중동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어쨌든 야 뭐 페널티가 어떻게 됐건 뭐 옵사이드에서 한두 개 혹시 국민의힘이란다 한국에 좀 불리하게 갔을지 몰라도 약간 뭐 대체로 아니지 우리한테 한두 개는 불리하게 했을지 몰라도 대체로 공정하게 했어 이 정도 스탠스로 국민들이 열광하고 막 좋아하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 문제는 자 혹시 주변에 무슨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매도를 당한다든지 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면 막 가볍게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누가 꺼낸다고 해서 저 막 수구 꼴통이라는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전이라는 게 늦게 이제 제도가 늦게 생긴 거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아마 그렇습니다.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뭐 자꾸 우스갯소리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몇 개의 방송을 하면서 하여간 지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최종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자, 이 사전 당일도 거기에는 보면 이 사전 당일 구분도 없애는 안이 될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뭐 4월 10일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투표일이 결정되면 이보다 4, 5일 앞서서 토요일인가 주말인가를 끼고 요 사전 선거일을 이틀을 칠 거예요. 뭐 일월이나 금토나. 그래서 이번에도 4월 12일에 하면서 5, 6일로 했었죠. 5, 6일. 근데 이런 식으로 4일, 5일 떨어뜨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? 뭐 지금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우편으로 이 투표한 용지가 그 해당 지역구로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없애는 게 뭐냐면 정식 투표일은 하루를 정하되 이 하루를 이제 뭐 토, 일 끼고 금요일로 하거나 월요일로 하게 되면 완전 완빵 아닙니까? 월요일날 투표일이면은 토, 일, 월을 쉬면서 네? 일요일, 월요일을 투표할 수 있고 금요일날 쉬면은 금요일, 토요일 투표할 수 있는데 일요일까지 쉬고 3일을 연휴로 쉬면서 그 중에 이틀을 투표하는 거예요. 관외? 관외도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고요. 우편? 필요 없더라고요. 자,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혹시 요 두 분, 두 진영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다툼이 생기거나 언쟁이 생기면 우선은 이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자고요. 야, 좀 편파 판정으로 이겼다고 편파 판정으로 계속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이긴 팀은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팀은 더 발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물론 월등히 더 잘했으면 편파 판정을 딛고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때문에 삐까삐까 하다가 지금 보세요. 당일로만 따지면 110대 135로 오히려 이겼어. 근데 하여간 이거를 넘어선 뭐 예를 들어서 42대 203이 돼가지고 뒤집을 정도의 월등하게 지지율이 있었으면 뭐 심파 판정도 벗어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겼어. 옛날에 중동이랑 할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. 경기 내내 편파 판정하는 거 보고 막 열받아서 있다가 그러고도 막 일이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이기고 나면 한국 정말 태극 전사들 그 편파 판정을 무릅쓰고 뭐 이겼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.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. 국민님이 워낙 잘해서 이겨버리면 그런 얘기도 없어요. 저희 뭐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한 거에 대한 얘기는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
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도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후보도 똑같고 전국 지역이라 좀 심플한 것 같아서 엑셀로 싹 작업을 해봤었는데 지금 0.7 얼마로 이겼죠?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0.7 얼마 아무튼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해 본 걸로 하면 그때 다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는 7% 마이너스 7% 가까이 됐어요.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7. 그러니까 투표율로 따지면 43대 57 정도가 됐을 거예요. 근데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58 뭐 요 정도, 이재명 후보가 42 요 정도 해가지고 토탈 해보니까 이 차이가 0.7 이렇게 된 거예요.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대략 계산해 보고 조작이다 이걸 떠나서 그때는 사전 득표율로만 계산했고 당일 득표율로만 제가 계산했으니까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. 뭐 이 소수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 이게 이겼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. 저는 좀 문제라면 문제, 뭐 불만이라면 불만입니다. 이겼으면 끝난 겁니까? 0.7%로 이긴 대통령하고 7%로 이긴 대통령하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7이냐 0.7이냐의 문제를 보면 그 7%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7%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53대 뭐 47, 6? 뭐 이 정도로 이겼다고 하면 처음부터 뭔가 국정 동력을 확 안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0.7% 이긴 겨우 0.7%로 이긴 대통령이 프레임이 빡 씌워져 버리니까 뭘 해도 이게 시비 걸리면 태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그때 이게 더 길게 보고 야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당선된 선거에서 그 누가 소송을 했는데 최근 판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대죠 아마. 그 지금 그 이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내용,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더 높게 나오는 거는 조작에 의심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나 봐요.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, 대통령 선거를 사례를 봤을 때 사전 선거에는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뭐 논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대나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하여간 대략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. 그럼 이제 이번에 넘어가면 이번에도 그냥 이걸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그냥 이거 굳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늘 편파 판정으로 이기는 팀이 체력이 좋겠습니까? 기술력이 좋겠습니까? 대충 하면 심판이 봐줘서 이기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까봐 걱정인 겁니다. 아무튼 뭐 하여간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제가 최종안으로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 선거 제도 개선안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쭉 응원해 주십시오. 뭐 문제점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시골에서 경험한 정도로만 짧게 하고 최대한 빨리 그 제안을 할 테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.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